오늘 간만에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쑥스러운데요. 오늘 고민은 밤 늦도록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이가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버텨요. 눈은 졸려서 반쯤 감겼는데 자꾸 책 읽어달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럴 때 아이한테 버럭 화를 내고 결국에는 아이를 울리고 재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이 전쟁.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아이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는 그때 워킹맘 시절이었고 아이들이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게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많이 고프구나. 내일이 되면 사라질 엄마라는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더 엄마랑 붙잡고 놀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이 좀 피곤해도 당연히 12시 까지는 읽어 줬고요. 보통 12시, 1시 넘어서 잠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한 날은 정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한가득 안고,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의 욕구를 아는데 채워주지 못하고 내가 졸려서 자야 되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항상 쓰러져 잤습니다. "오늘 엄마 너무 졸리니까 음 엄마가 녹음한 이 파일 들으면서 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한 거죠. 제가 영어 그림책이나 한글 그림책을 읽어줄 때 항상 그걸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파일이 그림책 파일이 한 1,000권, 1,500권 정도 아이팟에 깔려 있었는데 이제 그걸 틀어 주고 이제 "엄마가 잠든 이후 좀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서 먼저 쓰러져 잔 날도 많아요. 어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끝까지 버티는 아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랑 같이 노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님이랑 노는 시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엄마가 제일 잘 놀아줘. 우리 엄마가 제일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제일 재밌어.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엄마가 아이랑 굉장히 잘 놀아줬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랑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고 싶은 거예요. 잠들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랑 함께 오래오래 깨어 있고 싶어. 사랑이 깊어지면 집착을 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어른의 경우는 성인의 경우는 서로 사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조절을 하죠. 내가 이렇게 집착하면 저 사람이 힘들 테니까 피곤할 테니까 살짝 살짝 집착을 내려놓자. 상대한테 집착할 동안 난 잠깐 내 일에 집중하자. 나의 것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어른은 이성적으로 그 집착을 조절할 수 있는데 만 3살, 만 5살, 만 6살 아이는 그 집착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니까 나랑 더 같이 있어줘요. 내 옆에 있어줘요. 잠들지 말아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이의 사랑 굉장히 듬뿍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너무 큰 사랑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해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깊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아이의 욕구를 채우는 데 집중했고 아이한테 사랑을 그렇게 듬뿍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이러냐. 왜 나한테 이렇게 집착하고 계속 사랑을 더 달라고 요구하냐. 그 욕구,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 그릇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보면은 둘째가 훨씬 그 욕구가 커요. 아무리 퍼주고 퍼줘도 목마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원히 이렇게 갈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갈망했을 때 그 즉시 그 순간에 바로 채워주면 즉시 망설임 없이 "잠깐만 엄마 뭐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시간 끄는 거 없이 바로 엉덩이 들고 일어나서 뛰어가서 그 욕구를 채워주면 울음끝이 짧아요. 금방 끝나요. 이건 금방 끝날 전쟁인데 왜 길게 늘어지냐면 엄마가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른 척하고 계속 "자. 일찍 자라고 했지. 일찍 안 자면 내일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러면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보다는 우선 나의 피곤을 나 빨리 육퇴해야 되는데 육퇴하고 시원한 맥주 마셔야 되는데 나의 욕구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잖아요. 우리는 성인이고. 그러니까 아이의 욕구를 먼저 채워주는 거. 나의 육퇴 후 자유 시간에 즐길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줄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버틴다. 어떤 좋은 사인이라고요? 첫 번째, 아이가 엄마랑 같이 노는 순간을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두 번째, 아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을 충분히 준 것이다. 충분히 줬지만 아이는 조금 더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선을 바꾸면은 조금 편해져요. 아, 나 왜 이렇게 인기가 많니? 엄마가 그렇게 좋아? 그럼 좀 더 놀아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가면서 아이랑 놀아줘야 돼, 책 읽어줘야 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유통기한 짧아요. 금방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납니다. 7살만 돼도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 소리 안 할걸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시고요. 이 시선을 바꾸는 것 말고도 몇 가지 팁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가 안 자고 이렇게 책 읽어달라고 버티고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은 우선 알아차려야 될 것이 아직 안 채워졌구나. 욕구가 안 채워졌구나. 내가 1시간 동안 읽어줬는데. 알아차리시고 어쩌면 1분만 더 읽어주면 채워질 그런 욕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2분만 더 읽어주면 채워질 욕구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요구했을 때 기꺼이 즉각적으로 그걸 채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막 자야겠어. 그럴 때는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아이를 협박하거나 자라고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시고 양해를 구하세요. 네가 엄마랑 같이 놀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큰지 엄마는 알아. 그게 보이거든. 그런데 엄마가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채워줄 수가 없어. 미안해. 이런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아이한테 말을 걸면 말이 따뜻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 미안한데 먼저 잘게. 그 대신 이거 엄마랑 같이 읽었던 그림책 파일 이거 들으면서 코 자자. 미안해. 그러면서 자면은 그러면 아이도 알아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톤을 듣고 엄마가 진짜 피곤하구나. 진짜 미안해하는구나. 그걸 만 3살짜리 아이도 알아채기 때문에 울음을 뚝 그쳐요. 그리고 조금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엄마가 피곤할 때는 엄마는 이렇게 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애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타협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엄마 미안해. 근데 먼저 잘게. 내일은 더 엄마가 열심히 읽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팁이지만 아이랑 같이 평상시에 책을 읽을 때 그걸 녹음을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비상사태 때 틀어놓으면 아이가 조금 덜 서운해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째, 아이의 욕구,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둘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요.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날은 미안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엄마가 미안한 마음 가득 담아서 엄마 먼저 잘게 미안해 라고 하면 아이도 알아차린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잠자지 않겠다고 버틸 때 협박하고 짜증내서 끝내는 애를 펑펑 울리면서 재우지 마세요. 저는 그 잠자기 전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시간보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기 직전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기 직전 요때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잠드는 순간 아이한테 서운함 아니면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공포, 슬픔 이런 부정적인 벽돌, 부정적인 감정의 벽돌을 쌓도록 하지 마세요. 너무나 강렬하게 아이한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이가 깨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그거만 잊지 않고 잘 지켜주시면 하루 종일 고생한 것보다 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